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이에요.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혜리 씨 이거 제가 다 파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 별명까지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는 남편 홍해걸 씨를 받쳐주는 훌륭한 조연이었죠. 태어나려 해. 하지만 이젠 전세 역전. 예능 프로그램을 주름잡는 그녀는 수백억대 매출을 올리는 성공한 CEO에 실력파 의사이며 많은 이들이 찾는 인기 강사이기도 합니다. 네,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소 뒤에 꽁꽁 숨겨두었던 말 못할 아픔도 있다네요. 충분히 슬퍼야지 빨리 잊을 수 있는데 2년 반은 충분히 슬퍼할 시간이 없어서 방송 최초로 털어놓는 가슴 속 깊은 상처. 지난 3년은 그녀에겐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7년 전까지 의사로 살았던 그녀는 요즘 CEO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회의 원래 4시 하기로 했는데 지금 30분이 늦어져가지고요. 5시에 퇴근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럼 전 좀 빨리 걸어갈게요. 어느덧 직원만 대략 40명. 네, 오케이. 너무 반가워요. 선대리 안녕. 와, 선대리 안녕. 잘 쉬었어요? 고추 땄어요? 고추 땄어. 오케이. 할게요. 대표님이지만 권위를 내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지민아. 네, 금발. 금발. 이쁘긴 하다. 이쁘긴 한데 조금 적응이 안 되지만 우리 회사는 복장 자율. 머리카락 금발 좋아. 오케이. 5분 있다가 들어와도 되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답게 직원들을 상대로 한 기초의학 교육은 필수. 오케이. 자, 그럼 의약품 관련해서는 별로 모르는 거 없을 것 같아. 미니 씨. 우리는 원래 입사하고 얼마 안 되면 테스트 같은 거 하거든? 오늘인가요? 그럼 예고하고 계셔야 되나?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문제를 낼게요. 저지방 우유 한 잔에 저지방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한 잔 이렇게 먹으면 더 좋지. 위산이 조금 없어도 흡수가 되니까 조금 식사하고 나서 시간 지나도 괜찮다. 그녀가 의대를 지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몸이 약했던 여에스더. 의사가 되고 나면 약한 몸을 고칠 수 있을 줄 알았다네요. 전문의 자격까지 따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되었지만 정작 그녀의 몸은 여전히 골골 그 자체였습니다. 30대 중반에 제 몸은 아들 둘 낳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만신창이었어요.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다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영양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과 접목된 학문을 거의 독학으로 다시 공부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제 몸에 먼저 시도했고 복용을, 섭취를 그리고 제 가족 그리고 제 환자분한테 그렇게 시작을 했죠.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해 시작한 영양 관련 공부가 사업 아이템이 되고 강연의 주제가 된 셈이죠.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34인치에서 억울한 분 손 들어보세요. 나오고 계시니까요. 다른 분들 안 계시고 사업 초창기엔 비난도 많았습니다. 순하게 벨트를 맨 바로 위. 하지만 현대인에게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이상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죠. 저희 모교 교수님이 많이 혼내셨어요. 너 돈 벌려고 이렇게 홈쇼핑해? 돈 벌려고 이런 짓을 해?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마음도 많이 상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려면 그런 오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요. 요즘은 저희 교수님들이 전화 오세요. 우리 딸아들 결혼했는데 매 먹일까? 우리 손주 뭐 먹이면 될까? 그럴 때 이제 요즘은 좀 보람 느끼죠.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무슨 약을 이렇게 많이 챙겨요? 제 아침에 먹는 약이 많아요.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먹어야 할 약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중에는 그녀가 꽤 오래전부터 장복해온 약도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괴롭힌 우울증. 네, 그냥 우울증의 약인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울증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에스더 씨 우울증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제 기억에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그런 끼가 있었고요. 남편 만나기 전에 전문의 따고도 한 번 있었고. 알았어, 같이 찾아.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었던 그녀에게 젊은 시절부터 우울증이 있었다니 어찌된 사연일까요? 친정 어머님이 얘기하기를 약간 기운 없고 병약하고 늘 졸고 앉아있고 자나깨나 졸고 앉아있고 속눈썹만 외눈으로 길어가지고요. 더더욱 눈동자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힘없고 병약한. 어머님은 금수저로 자랐기 때문에 금수저 집에 시집 와서 금수저로 한평생 사셔서요. 아이들도 직접 키우지 않으셨거든요. 저희는 이제 다 유모가 키워줬으니까 언제나 우아함을 추구하고 패션도 항상 계절에 약간 앞서서 세련되게 입으시고 많은 분들이 저보고 공주과라고 하는데 저는 어머님에 비해서는 저는 무수리과예요. 저희 친정 어머님은요. 여기 보시면 3년 전에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드라이 플라워거든요. 정말 그 서랍 집안에 있는 모든 서랍마다 향기가 다 나요. 우리 어머니는 왜 여느 어머님들하고 다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해해요. 그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으시죠. 어린 시절부터 워낙 병약한 몸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웠던 셋째 딸.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던 그녀였습니다. 장영 씨요. 평소에 어떻게 근데 질려가지고 왔죠. 근데 질려 앉으세요. 끝나가는 예, 예. 시간인데 장영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안 피곤하세요? 예, 예. 괜찮아요. 앉으세요. 네. 이제 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 렉사프로를 제가 5mm는 약간 작고 10mm는 조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 먹고 저녁에 2.5mm 이렇게 잘라서 먹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루에 7.5mm요. 네, 10ml를 먹었더니 제가 막 붕붕붕붕 떠다녀요. 그 푸들은 큰 건 그렇죠. 제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요? 제가 이 녀석인데요. 오, 장난감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워. 지금 빗질하는 거예요? 빗질하는 거예요. 형님이에요? 저요, 아, 저. 형수님이에요? 하루가 다르게 커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녀의 고민을 100% 들어주는 의사 선생님. 제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이기도 하시지만 또 저희 도련님, 남편의 남동생 도련님이에요. 사실 창영 씨하고 저하고 상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 번 전화하면은 2시간, 3시간, 길게 하죠, 아주 길게. 정말 네. 길게 하죠. 어떨 때는 3시간 반, 4시간. 4시간. 근데 일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남편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하는 얘기도 시동생과 나눌 때가 많다는데요. 형님도 늙어. 그 형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강하시고 그러시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여리시고 감성적이고 쉽게 잘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으셔요. 남한테 얘기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근데 이제 가족이니까 특히 또 제가 그 시동생이 또 이런 상담도 하고 또 의사니까 제가 이제 3년 전에 네.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저 스스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창영 씨 도움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의사였던 그녀조차 스스로 조절이 안 되었던 일. 무엇이 그토록 그녀를 힘들게 했던 걸까요?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
이곳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함께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하나는 아버님 거, 하나는 동생 거. 예, 그래서 2개 샀어요. 3년 전 49 한창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동생. 항상 어디 갈 때도 같이 붙어서 자랐고 그 녀석이 동생이긴 한데 저를 오히려 동생처럼 제가 몸 약하다고 무거운 것 있으면 본인이 들고 힘든 운전도 본인이 하고 약체인 에스더 씨를 늘 돌봐주었던 언니 같은 동생이었죠. 하지만 지휘자가 꿈이었던 동생은 원치 않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며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답니다. 살아생전 아버지와 동생이 좋아하던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조촐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너도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 너가 하고 싶은 거 다음에 태어나면 너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지휘 공부 잘하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언니인데 동생을 도와주지 못한 게 그건 지금도 큰 죄책감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지난 3년은 그야말로 충격과 미안함이 범벅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혼자서 있는 시간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견딜 수가 없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억지로라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더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고 과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이제 그런 걸 숨기려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과한 행동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집에 그냥 혼자 있는 시간보다 동생을 위해서 충분히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던 동생과의 영원한 이별. 차라리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요란을 떨었습니다. 그러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녀에게 지난 3년은 속으로만 울음을 삼켜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